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시 버튼과 피에조 스피커를 활용해서 전자 키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로를 구성해 볼게요. 아두이노 보드와 브레드보드를 가져오고요. 피에조 스피커와 푸시 버튼들을 이제 여러 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1, 2, 4, 솔, 4, 2, 5 이렇게 딱 해가지고 7개를 8개는 8개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원과 그라운드를 먼저 연결해 줘야 되죠. 와 그라운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풀 다운 저항을 연결해서 푸시 버튼을 각각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원과 그라운드는 저항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10kΩ을 사용을 하고요. 복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그라운드에 각각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원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다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 핀에다가 피에조 스피커와 푸시 버튼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피에조 스피커의 음극은 그라운드에다 연결하고요. 양극은 2번 핀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핀. 오 13번 6번 핀부터 각각 푸시 버튼에 입력으로 쓸게요. 7번 핀에 입력, 8번 핀에 입력, 핀 각각 색깔 바꾸는 거는 키보드에서 숫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숫자를 눌러주시면 얘는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주키로 7번을 누른 상태고요. 파란색, 8번은 보라색이고 9번, 10번, 0번을 넣습니다. 네. 그러면 회로가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스케치 코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작성할 코드의 양이 많으니까 서브에 올라가 있는 코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서브의 주소는 이 주소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죠. 서브.com에 율리안 슬래시하고 아두이노 언더바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사이트죠. 쭉 스크롤로 내리시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추가해 전자 키보드 회로 만들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코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코드를 복사하면 나중에 특수문자까지 같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로우 버튼을 눌러서 코드 자체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로우 버튼을 누르고 코드만 이제 표시가 되죠. 네, 전체 선택 컨트롤 A, 네, 복사 컨트롤 C 하고 나서 코드로 다시 시뮬레이터로 돌아온 다음에 전체 지우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코드가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에 대한 그 변수를 하나 만들었죠. 지난 시간에 멜로디라는 배열에다가 라디님들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높은 음자리 도까지 8개를 만들어주고요. 피에조 스피커가 연결된 핀을 2번 핀, 지금 현재 디지털 2번 핀에다가 피에조 스피커의 양극 단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연속으로 디지털 핀을 사용할 때 각각 입력하게 되면 8줄을 써야 되겠죠.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6번부터 13번까지 보면 6번부터 13번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반복문으로 i 값을 6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 값이 13보다 작기 때문에 이 폼은 아래 가운데 있는 이 내부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i 번째가 현재는 6번이죠. 6번을 입력 모드로 변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는 i에다가 i에다가 1을 더하고 그 값을 다시 i에다가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런 거죠. 이런 거. i에다가 i 플러스 1과 같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단축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i 값이 7이 되죠. 그리고 7의 값을 13보다 작기 때문에 그 7을 7번 핀도 입력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부터 13번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핀 모드를 입력으로 변경을 해주는 코드를 8줄이 아니라 이렇게 3줄로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 함수를 호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루프 함수에서는 인덱스 오브 멜로디, 이거는 어떤 버튼을 눌렸는지를 인덱스 값을 가져와서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리드노트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럼 리드노트를 먼저 살펴볼까요? 리드노트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리드노트라는 함수를 루프 함수 바깥에다가 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값을 한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인덱스 값을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인덱스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1은 뭔가 인덱스가 아닌 거죠.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벗어나서 초기화 값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눌리지 않았을 때는 마이너스 1인 거죠. 눌리면 인덱스 번호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음계를 출력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반복문을 사용했죠. i가 6부터 13번까지, 즉 입력으로 지금 연결된 핀이 6번부터 13번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핀 모드 반복한 거랑 동일하죠. 여기서 보면 버튼 밸류에다가 디지털 리드 값에 i 값을 해버리면 6번부터 13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디지털 값을 읽는 겁니다. 읽어서 지금 현재 버튼에 연결된 저항이 풀 다운 저항이기 때문에 누르면 하이가 되는 거예요. 하이가 됐을 때 i-6의 값, 즉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6번 핀에 있는 값이 하이이면 그러면 인덱스는 0이 되는 겁니다. 인덱스 0이 결국에는 낮은 자리에 도 음계죠. 번이 여기 260이라는 주파수니까요. 여기에서. 그리고 만약에 7번이 눌려지면 7번 핀의 디지털 푸시 버튼이 눌려졌다고 감지가 되면 그때는 인덱스가 1이 됩니다. 1은 레 주파수죠. 레 주파수.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예요. 멜로디라는 계열에서. 그러면
그 값을 인덱스 값을 출력하고 그 값을 반환합니다. 리드 노트에서 반환하면 그 값을 읽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리드 노트를 호출하면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를 인덱스 오브 멜로디라는 변수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비교해서 이제 톤이라는 함수를 출력해 주는 거죠. 인덱스 오브 멜로디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즉 뭔가 버튼이 눌려졌다는 거죠. 눌리지 않으면 마이너스 1 값이 올 것이니까요. 눌려지면 톤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지금 피에조 스피커가 연결된 핀, 즉 2번 핀에 멜로디의 인덱스 오브 멜로디, 그러니까 인덱스가 0이면 도가 출력이 되고요. 인덱스가 1이면 레가 출력이 되고 2면 B가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 출력이 되냐면 200mH까지 쭉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계속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거나 이제 뭐 다음 반복을 실행하기까지 너무 빨리 재생이 되면 멜로디가 정상적으로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연 시간을 어느 정도 준 겁니다. 지연 시간은 나중에 뭐 그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늘려주시거나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소리를 하고 실행했을 때는 뭐 소리가 안 나겠죠. 안 나는데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고 이렇게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게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보다는 실제 피에조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소리가 납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그 피에조 스피커랑 유사하게 소리가 나게끔 하려다 보니까 좀 떨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뭐 연주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거. 이렇게 뭐 무엇이 똑같을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연주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겠죠.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8개니까 8개 저항이 필요하죠. 푸시 버튼이 8개면 그거에 맞춰서 8개 저항이 필요한데 저항을 줄이려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내부 풀업 저항.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하려면 저항 없이도 풀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라운드로 바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면 이제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하게끔 회로를 구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한번 다 바꿔볼까요? 저항이 만약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에도 연결하고 그러면 회로는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회로는 완성이 됐는데 뭐 코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인풋이 아니라 인풋 풀업이죠. 풀업. 내부 풀업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풋 풀업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값도 변경이 됩니다. 값도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풀업 저항을 사용할 경우에는 누르기 전에 하이가 됩니다. 누르기 전에. 눌렀을 때 로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 로우로 변경을 하셔야지 누를 때 이제 버튼을 눌렸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무조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한번 어떤 버튼이 눌려되는지 시리얼 모니터에서 보면 7번 인덱스가 온다는 거는 맨 마지막 13번 지금 핀의 버튼이 계속 눌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런가, 그냥 정상적이라면 동작을 했을 텐데 동작이 안 하는 이유를 저도 찾아봤더니 매뉴얼에 요런 게 있더라고요. 13번 핀 같은 경우에는 내장 LED가 납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그 풀업 저항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값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시뮬레이터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뮬레이터에서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3번 핀을 내부 풀업 저항으로 쓰기에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죠. 그러면 13번 핀을 뭐 따로 그냥 외부 풀업 저항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각각 하나씩 이렇게 밀어 주셔도 됩니다. 핀 하나를 5번부터 하나씩 밀려줘 볼까요? 13번 핀만 사용 안 하면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밀려서 사용을 해주고요. 그럼 이번에는 5번부터 12번 핀까지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스케치 코드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5번부터 12번까지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눌려지는지도 5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해주고, 또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인덱스 값도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전에는 i-6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가장 작은 번호 5번이죠. 5번 5번이니까 5번 핀이 눌렸을 때 0이 돼야 되게끔 만들게 마이너스 5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는 아까 전처럼 계속 출력이 되고 있진 않죠. 그리고 나서 인덱스가 눌려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계속 출력이 되고 있고, 버튼을 누르면 0번이죠. 0번 인덱스. 그 다음에 1번 인덱스. 세 번째 거는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 5번 인덱스. 6번. 7번. 이렇게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걸 실습을 하면서 이제 13번 핀은 내부 풀업 저항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구나,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신 거고요. 저항이 없더라도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해서 푸시 버튼과 피에조 스피커만 가지고도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시간은 이렇게 뭐 전자 키보드로 눌러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자동으로 시작을 하면 특정한 음악을 연주하게끔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댓글창에다가 원하는 음악을 한번 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노래나 뭐 악보 같은 거를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